네, 우리 기업들의 마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이 되었고요. 실적 좋은 기업에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두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앵커의 시선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잘 좋죠. 보냈습니다. 네. 자, 전일장 코스피가 2640선 올라서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대형주들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 또 코스닥 모두 강세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슈프리마 HQ가 가장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관계사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발표와 함께 거래가 정지되면서 이 종목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세부터 체크해 보시죠. 9.95% 상한가 행진 이어가면서 9,170원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주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코오롱 모터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공시가 나왔죠.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면 9.78% 우선주도 오른 모습이네요. 지난 금요일 장중 현대차가 이달 전기차 충전기 품질 검증 센터를 개소한다는 소식에 이 충전 관련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시간외에서도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관련주인 S트래픽, 휴맥스홀딩스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8.05%, 2.35% 오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댐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곡물주죠. 미래생명자원도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8% 강한 상승대로 8,100원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올해 특히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뭐 최대 주주 변경권이 있거나 2차 전지 신사업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았었는데, 자,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 확인되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까요? 저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뭐 우크라 관련 이슈로 계속적으로 봐야겠죠. 이번 우크라 댐 붕괴 사태 때문에 이제 특히 농수산 쪽 수급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우크라 댐 붕괴 소식으로 인해서 이 농축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미래생명자원도 여기에 좀 같이 테마를 타고 같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침수된 보시면 지역이 많아서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이 뭐 사료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좀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네네. 특히 동사가 생산하는 사료 관련 부분에서 좀 많이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 매출액 비중이 8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사료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최근 뭐 앞서서 우크라 관련 이슈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 또 농산물 관련해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엘니뇨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으로서도 그쵸. 계속 네.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달 말쯤에는 브라질에서 이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계 닭 생산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조류독감 문제도 특히 축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또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라는 이제 네. 수산물까지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이 축산 쪽으로 이제 축산 가축들 위주의 사료가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이런 네네. 신사업을 좀 어느 정도 개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액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매수가는 일단 시간의 단일가 때보다 조금 더 낮은 한 8,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짧게 7,7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매수가 8,000원, 목표가 9,000원으로 제시된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먼저 애플의 비전 프로로 꾸준하게 모멘텀을 받고 있는 파트론이 눈에 띄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무려 21거래일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플랜트 전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금요일장 신고가를 기록한 코스모 신소재,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외국인의 장바구니에 포착이 됐는데요. 각각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계속해서 5.92%, 13%, 2%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 기록하면서 14거래일, 9거래일,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클리오는 일본의 뷰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가와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사냥에 나선 바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4거래일 연속 담아가면서 1.85% 오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기어드 모터 전문 제조업체 SPG는 강속기 샘플을 먼저 제공하면서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0.14% 밀리긴 했지만 기관이 9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LX세미콘, 디오, 아난티도 기관의 쇼핑 리스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0.97%, 1.14%, 0.15% 오르면서 8거래일, 6거래일, 6거래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계 최강자죠. LG 이노텍 2분기 실적도 탄탄할 거란 기대감에 기관의 특징주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2.64%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기관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금액으로 보자면 외국인 기관 매수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연 톱2인데 그 외에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외국인 종목 같은 경우는 클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색조가 시점으로 좋군요.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리오프닝이 다 끝난 시점에서 왜 클리오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K-팝과 관련해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 중에서는 좀 클리오가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H&B,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로드샵 관련해서 색조 화장품으로 특히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오의 색조 화장품 비중은 거의 한 70% 이상, 대부분이 이제 색조 화장품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K-팝이 조명되고 있는 중에서 좀 K-뷰티 쪽으로 뭔가 이제 부각이 된다라면 특히 색조 화장품 위주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겠네요. 물론 네. 리오프닝도 색조 화장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결국에는 K-팝도 결국에 색조 화장품 쪽으로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국내에 와서 어떤 소비를 할까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특히 국내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네. 이 클리오의 로드샵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그럴 것 있겠죠. 같아요. 네. 특히 1분기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한 171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보다는 아직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이다. 한 52.1% 정도로 아직 그러네. 절반 정도밖에 안된 회복이 거네요. 안 된 네네. 수준인데 사실 그 올라오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이 클리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상당히 잘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보시면 아직도 많은 성장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한 관광객에 대해서 좀 소비 패턴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지금 이 K-팝의 신드롬 이후에는 기존에는 음식료라든지 김이라든지 네. 밥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네.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의류라든지 화장품이 네. 1, 2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국가마다 이제 북미 쪽은 좀 의류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 쪽은 화장품 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이런 K-팝에 대한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것은 이 클리오에 상당히 수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로드샵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유통체는 아마존이라는 이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계속 매출을 일으키면서 특히 해외 온라인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네, 예전과는 좀 다른 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하는 종목이다라고 좋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드샵에서 이 클리오가 항상 매대에 좀 좋은 위치를 항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자,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22,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짧게 25,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의 목표가 29,000원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는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디오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임플란트 관련주 이전에는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있어서는 국내 매출과 이제 중동 쪽 매출이 중동, 상당히 네. 유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동 매출은 근데 사실 이 지속될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만
앞으로는 좀 기대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디오가 앞으로 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에 그 VBP 시행으로 이 임플란트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이연되게 된다는 부분과 이 중국이 사실 소비가 아직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회복됐을 때 중국 향 매출이 좀 많이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DSO라 해서요. 기업형 치과가 상당히 네. 인기가 많이 끌고 있습니다.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국내에는 사실 기업형 그 브랜드 치과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만 이 미국의 신규 브랜드 치과와의 이제 그 계약을 거래를 좀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국내와는 다르게 기업형 치과의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성장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네. 디오에 대한 지금 투자 매력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1,0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디오의 목표가 45,000원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져요. 전날 사모펀드 어떤 종목 담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에도 포착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사모펀드에도 이에 질세라 열심히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5.92% 강한 상승 탄력 보인 것이 전거래일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른바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구글양 매출도 30%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모멘텀 부자 종목을 사모펀드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23% 무려 급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센서 전문 기업 아이센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 하나마이크론도 하나 사모펀드의 특징주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각각 8%대, 6%대, 3%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상 사모펀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종목 한번 볼까요?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네네. 보고 있습니다. 아이센스. 최근에 신고가를 나오게 되면서 좀 이제는 좀 다시 돌파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올해 3분기에 시각처 허가 이후에는 4분기 제품이 온전히 좀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 타임라인이 상당히 많이 앞당겨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네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가격적인 측면도 계속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특히 이 아이센스가 최근 같은 게 여담이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도 이제 상당히 발표가 됐었고 작년 말에.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가메트릭스라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외국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관찰된다는 모습이 좀 초점으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가메트릭스를 360억 원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 기존 고객사였습니다. 아가메트릭스가 기존 고객사였는데 이 아가메트릭스가 특히 영업권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북미 쪽이랑 유럽 쪽인데 이런 부분의 출시 이유와 함께 이런 부분과 같이 영업적인 영업권을 가진 이런 회사와 같이 시너지를 좀 내게 된다면 특히 빠르게 좀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네. 침투율을 빠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아가메트릭스 인수가 지금 특히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럽 북미 지역의 영업권, 유통망을 확보한 만큼 우리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짚으면서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19,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짧게 18,000원으로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의 목표가 25,000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단의 관련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